이정석의 뮤직 스토리. 기적은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할 때 일어난다.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귀가 들리지 않게 되어 죽으려고 하였지만 음악 때문에 결코 죽지 못한 이후부터 그의 진정한 음악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토벤의 대표적이라고 말하는 곡들은 오히려 그가 들리지 않은 후 작곡한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학자들은 베토벤은 들리지 않고 난 후부터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토벤이 서서히 듣지 못하던 30세 이후의 시대 곡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어보았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베토벤의 2기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운명 교향곡 같은 곡은 자신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는 듯한 초인적인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운명 교향곡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베토벤의 모든 곡이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운명 교향곡은 베토벤의 6번째 교향곡 전운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인 곡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날짜에 초연되었습니다. 초연 때에는 전원 교향곡이 5번, 운명 교향곡이 6번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전원 교향곡은 운명 교향곡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좀 특이하게도 5악장으로 구성된 곡입니다. 전통적인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곡은 표제 음악입니다. 표제 음악은 음악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음악이죠. 각 악장마다 제목이 붙여져 있고 음악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악장은 시골에서 깨어나는 유쾌한 기분, 2악장은 개울가의 전경, 3악장은 농부들과 유쾌하게 함께함, 4악장은 폭풍, 5악장은 농부들의 노래. 폭풍 후에 기쁘고 감사한 분위기,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1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처럼 아주 유쾌하고 행복한 음악입니다. 베토벤 심포니 넘버 6, 파스토랄의 퍼스트 무브먼트, 시골에서 깨어나는 유쾌한 기분. 정말 제목처럼 유쾌한 기분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운명 교향곡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인 곡인데 성격은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베토벤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소리 그리고 또 자연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많은 표제음악 작곡가들은 표제음악 작곡자의 선두를 베토벤으로 칩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쓴 곡 중에 진정한 표제음악은 이 곡 전원교향곡이 유일합니다. 피아노 소나타, 열정, 월강, 비창, 심포니, 영웅, 운명, 피아노 콘체르토, 황제같이 제목이 붙은 곡이 많지만 이런 곡들은 표제음악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제목을 따로 붙인 곡들입니다. 유일하게 베토벤이 음악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한 음악은 전원교향곡 한 곡입니다. 그렇지만 베토벤은 이 곡은 자연은 그대로 묘사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연을 노래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 자신은 이 음악을 표제음악이라고 생각 안 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4악장 폭풍은 정말 마치 폭풍이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입니다. 베토벤 심포니 넘버 6, 퍼스트 무브먼트, 폭풍. 이렇게 그의 음악은 점점 더 자신의 개성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교향곡 5번, 6번과 같은 시기에 쓰인 곡 중에 우리는 흔히 황제라고 부르는 피아노 협주곡 5번이 있습니다.
이 곡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데 베토벤은 듣지 못하는 중에도 자신이 직접 오케스트라와 이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듣지를 못하니 오케스트라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고 음악이 멈춰버리고 관중들은 베토벤에게 야유를 퍼붓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곡은 1809년에 작곡되어지고 1811년에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초연되었는데 피아니스트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였다고 합니다. 지휘는 베토벤이 했는지 아닌지는 확실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 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멜로디는 매우 단순한데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뭔가 가슴이 서늘해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넘버 5 in E flat major, Emperor, Second Movement, Adagio un poco mosso. 그런데 이 시기에도 그는 완전히 듣지 못한 것은 아니고 조금은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피아노 연습을 할 때 막대기를 피아노 곡면판에 대고 그 막대기를 입에 물고 그 진동을 느끼며 연습을 했다고 하니 베토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베토벤에게 음악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마치 생명과 같은 것이었죠. 1814년쯤에 베토벤은 완전히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이렇게 청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모든 대어를 글로 쓰고 나눴는데요. 그 기록이 400권 정도의 노트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추종자이자 제자인 안톤 쉰들러가 베토벤을 이상적인 작곡가이자 영웅으로 그리려고 264권 정도를 파손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다 남아있다면 베토벤 연구에 많은 진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토벤이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된 시기가 되면서 그의 3기, 즉 마지막 음악 시기가 됩니다. 그의 3기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곡은 역시 베토벤 9번 교향곡입니다. 이 곡은 교향곡의 음악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곡으로 평가받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가 전에 썼던 3번, 5번, 6번처럼 다른 작곡자들의 곡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길고 방대하다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지만 교향곡의 합창과 성악, 즉 사람의 목소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이 특이하고 그리고 그것이 음악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이 대단한 평가를 받는 교향곡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는 전혀 시도해본 적도 없는 베토벤의 아주 특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장의 구성도 좀 특별합니다. 대부분 교향곡의 구성이 4악장이면 순서가 빠른 1악장, 느린 2악장, 충곡, 즉 미뉴엣의 3악장. 그런데 이제 베토벤은 미뉴엣이 아니라 그보다 빠른 스케르초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4악장은 다시 빠른 악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2악장과 3악장의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악장의 순서를 바꾼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느린 악장을 빠른 4악장 앞에 놓음으로써 빠른 4악장을 더욱 강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9번 교향곡의 가장 클라이막스 악장은 역시 4악장이니 강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9번 교향곡의 4악장의 합창과 4명의 솔로이스트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일명 환희의 송가로 부르는 곡인데요. 프리드리히 슐러가 쓴 시입니다. 제가 그 시의 전체는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부분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희여, 신들의 찬란한 아름다움이여, 낙원의 딸들이여, 우리 모두 빛이 가득한 성스러운 성전으로 들어가자.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은 신비로운 당신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는도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당신의 고요한 날개 아래. 베토벤은 사실 이 시기에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보통 사람도 아닌 작곡자였고 음악 작곡자에게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곡에 환희를 노래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고통을 딛고 일어선 사람에게는 진정한 환희가 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4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의 초연 당시 베토벤은 곡이 연주되는 무대의 한쪽 편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법인데 이 악장이 끝나자마자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을 수 없는 베토벤을 전혀 그것을 감지 못했고요. 4악장 곡이 다 끝나자 그 환호성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5번이나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왕실의 사람들에게도 3번 이상의 기립박수를 칠 수 없기 때문에 5번은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불행히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고 무대 위에 선 채로 오케스트라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소프라노 연주자가 그를 돌려 세워주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연은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데요. 사실 베토벤은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금전적인 수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돈을 인색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초연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어쩐지 그 다음 이어지는 연주회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너무 어렵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제 곡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곡은 지금으로도 어려운 곡인데 당시의 악기의 성능을 생각하면 대단히 어려웠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대단한 인정을 받았고 후대의 작곡가들은 베토벤처럼 교향곡을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교향곡이 되었죠.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겨낸 베토벤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의 뮤직 스토리.